살다 보면 되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 부자들이 되려 소비를 절제하고 아끼고 살고,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되려 가소비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부자다, 가난한 사람이다, 돈 없는 사람이다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부자들 동네 가면 부자들 동네가 조용하다고 하죠. 소리 소문 없고 조용하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부로 빨리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고 사려 깊게 행동한답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모습들이 강하다고 하죠. 지금은 아닌데 제가 2000년 이제 2010년쯤에 타워 팰리스에 이제 지인이 있어서 우연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동네를 갔더니 왜 그렇게 조용한지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때는 되게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봐도 이제 그 지인도 되게 여유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여유로운 사람이다 뭐다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동네 간에서는 끄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과시하고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라 티나지 않게 그냥 조용히 무던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죠. 되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차분하고 조용하고 절제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는 걸 즐깁니다. 물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매우 경계하죠. 아무나 만나진 않죠. 왜냐, 아무나 만났다가 그 속에 사기꾼이나 양아치들이 뒤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남을 흔쾌히 아무나 괜찮다 이러진 않는 거죠. 최대한 멀리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거 말고는 대체로 되게 보통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나지 않죠. 되려 좀 더 이제 믿음이 간다고 해야 되나요? 신의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절제를 하고 좀 더 차분한 마음들을 내보이는 스타일의 사람들이라 좀 더 이제 믿음이 좀 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되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되려 이제 더 멋있게 다니고 더 호탕하죠. 소비도 많이 하고 술도 잘 마시고 되게 사람 좋아 보이고 되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쩌면 포장이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우습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되려 그 우습게 보이거나 무시당하는 일을 겪지 않으려고 되려 더 의도적으로 되게 가시하고 주변에 사람들을 더 모으고 더 목소리를 높이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대화의 주제의 중심에 서야 되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고 더 이제 능력이 있음을 내보이려고 이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걸로 소비를 선택하는 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소비를 안 한다고 자기가 부자가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가치 판단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보이고, 되려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없다라는 걸 숨기고 감추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 이제 과하게 이제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굳이 제가 남의 시선이나 남의 평가에 얽매여서 제가 차를 아우디를 끌고 다니고 벤츠를 끌고 다니고 포르쉐를 타고 다니고 렌지로버를 타고 다니고 이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차는 말 그대로 이동의 수단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다 아니다가 제 생각이기 때문에 딱 그에 맞춰서만 그냥 움직이려 합니다. 주거 공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조차도 소비재다. 그 주거 공간에 올인하거나 목을 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왕이면 좀 좋은 주거 공간에서 가족들과 지내는 게 좋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 무리하게 억지로 무리해서 가지려고 아등바등 거리다 보면은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가능한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걸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건 뭐다? 열심히 좋은 책을 읽고 또 읽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읽고 찾아보고 관련된 영상을 찾아 읽는 그런 이제 공부하는 데 대한 취미를 좀 더 많이 갖추고 싶은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현재 총균세와
뭡니까? 한계비용 제로 사회라고 하는 제레미 리프킨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책을 읽으면서 좀 약간의 좀 가벼운 책들도 같이 겸해서 읽고 있는데요. 그 책들을 한 번 읽어서 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두 번, 세 번 좀 나눠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읽고 또 읽다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처음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읽다 보면 좀 더 깊이 와닿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책들이 뭐 쉬운 책들은 아니고 한번 읽는다고 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책들도 아니죠. 하지만 그런 책들을 계속 읽고 또 읽다 보면 저의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깊이가 좀 더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제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사람이냐를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내보이는 건데, 그게 결국은 책을 읽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고하는 것들, 그 다음은 좀 더 나아가서는 제 이름으로 된 제 생각들을 좀 결집한, 압축한 그런 제 이름으로 된 책을 내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하면서 하는 것, 이게 제가 살아가면서 갖추고 싶은 순수히 저만의 이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 부자들의 모습, 제가 뭐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과 부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꼭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뭐 대려 부자들의 모습들 중에서 절제하고 조용히 지내고 뭐 성실하고 착실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본받아야 될 것 같고, 내 존재를 증명하는 걸 소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소비 말고 나의 학습, 나의 공부, 나의 관심사,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나의 증거의 존재로 이렇게 써도 사용해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남들에게 비교를 하고 남들에게 평가받는 내가 아니라 내 스스로 평가하는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를 생각해 본 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언제든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남이 중심이 되는 건 좋은 게 아닌가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고 또 평가가 박하면 또 기분이 나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남들보다 내가 내 스스로를 가장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리는 평가를 좀 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해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부자들이 되게 성실하고 더 절제할 줄 알고 더 아낄 줄 아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제 자세를 갖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부자가 되고 싶은 혹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그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절제하는 삶,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이들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